네, 오늘은 문법 이론과 구문 분석, 즉 파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파싱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이 노엄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어, 문장, 자연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문법으로 잘 정리한 대표적인 언어학자인데요. 여러분 노엄 촘스키를 여기저기서 종종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지성인이라고 하죠. 네. 이분은 주로 이제 문법 이론을 정리를 잘 했었고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정규 문법, 이런 문법의 4가지 캐티고리를 정립한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파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인데요. 문법의 종류가 먼저 phrase structure grammar가 이제 그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언어학자들이 문장의 신텍스를 기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잠깐 위키피디아 내용을 보시면 프레이즈 스트럭처가 뭐다라는 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노엄 촘스키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촘스키 하이어라키가 이제 문법의 계층 구조거든요. 그런 또 constituent grammar라는 얘기도 나와 있네요. 또 dependence grammar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캐티고리얼 그래머도 한때 자연어 문장을 파생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문법들인데요. 여기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head 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lexical functional grammar 이런 문법들이 이제 자연언어 문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그런 문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레이즈 스트럭처 그러면은 언어학자들이 언어 이론에 의해서 신텍스, 즉 문장의 구조를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또는 이제 BNF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이런 결과로 탄생을 한 문법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자연언어 문장들에 대해서 문장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 프레이즈 스트럭처 그래머를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런 문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이제 GPSG는 PSG를 generalized, 범용화한 그런 문법이죠. 여기 GPSG에 대한 설명이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이 조금 자세하진 않네요. 네. GPSG 외에도 lexical functional grammar, head 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캐티고리얼 그래머 이런 문법들이 대표적인 그 구구조 프레이즈 스트럭처 그러면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구조 문법이죠. 구조 문법을 더 발전시킨 그런 문법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런 문법들은 주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학 중심으로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NLP 하는 사람들이 파서를 실제 구현하다 보니까 파서 구현에 적합한 그런 문법을 정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IBM 왓슨 연구소라든지 개발자들이 즉 이제 조금 전에 문법 설명할 때는 문법은 언어학자들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하는 그 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구구조 문법이었고 이 아랫부분 링크 그래머, 오퍼레이터 그래머, 워드 그래머 이런 것들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우리 컴퓨터 개발자, 엔지니어들이 실제 파서를 구현하면서 파서 구현에 필요한 문법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링크 형태로 문법을 기술해서 링크 그래머, 오퍼레이터, 연산자 중심으로 파생할 때 필요한 shift, reduce 이런 연산들이 있거든요. 그 연산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한 오퍼레이터 그래머도 있고, 워드 그래머는 우리 파서는 문장이지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단어들이잖아요. 각 단어들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워드 그래머. 이렇게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습니다.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참고 자료를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구조 문법, PSG라고 했었죠. PSG랑 사실상 같아요.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또는 구구조 문법을 앞에 P라는 것은 probabilistic이에요. probabilistic. 원래 이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이 생성 규칙들로 기술이 되잖아요. 생성 규칙들로 기술이 되는데 그 생성 규칙들에 정보를 부과를 하는데 어떤 정보를 부과를 하냐면 각 생성 규칙마다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지 적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확률 값을 부여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문법이 생성 규칙이 3개가 있네요. S 생성 규칙이 S를 AS로 분석할 수도 있고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S로부터 AS로 유도할 수도 있고 BS로 유도할 수도 있고 엡실론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즉 S 생성 규칙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생성 규칙이 모두 동일한 확률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왼쪽에서 본다면 S는 NPVP라는 이렇게 여기는 S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VP가 버브로만 구성될 수도 있고요. VP가 버브로만 구성될 수도 있고 여기 8처럼 또는 여기 verb NP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아까 time flies like an arrow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네요. 이걸 보는 게 더 쉽겠네요. 네. 네, 여기서는 VP가 so many, 동사 뒤에 명사, 동사 뒤에 목적어죠. 네. 이렇게 동사 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so 하나만 가지고 VP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VP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룰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생성 규칙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문장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생성 규칙은 자주 적용되는 그런 생성 규칙이 있고 어떤 생성 규칙은 어쩌다가 한 번씩 적용되는 매우 드물게 적용되는 이렇게 각 생성 규칙별로 파생할 때 실제로 사용되는 그 빈도를 카운트를 해보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 생성 규칙마다 그 적용될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 확률 값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분석을 할 때 이제 여기 VP를 verb NP, NP를 NPPP, PP를 전치사 NP 이런 생성 규칙들을 적용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으냐? 이렇게 V는 VPPP, V는 verb NP, PP는 전치사 NP 이런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으냐를 각 생성 규칙마다 확률 값을 부여를 해주면 이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자, VP 생성 규칙이 VP가 VPPP 이 생성 규칙이 일반적으로 훨씬 많이 적용이 되는지 여러 문장들을 파생을 했을 때 VP가 verb NP가 훨씬 더 많이 적용되는지 이 발생 확률 차이가 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언어는 매우 현상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생성 규칙을 이제 분석 안 되는 문장이 나타나면 이 분석 안 되는 문장들의 생성 규칙을 뭘 더 추가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추가하게 되거든요. 추가하다 보면 어떤 생성 규칙은 보편적으로 매우 많이 사용되는 생성 규칙도 있고 어떤 생성 규칙은 매우 드물게 특정 유형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생성 규칙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면 파싱에서 모호성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러면 많은 문장들 분석했을 때 정확한 분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 기술한 그런 문법을 그 확률을 각
생성 규칙마다 조사를 해서 부과한 그런 문법을 이제 통계적 PCFG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요즘 뭐 여러분들이 딥러닝 공부하거나 그러면 스탠퍼드 대학의 매닝 교수 그쪽 뭐 스탠퍼드 대학 중심으로 실제 매닝 학자는 아니에요. 이런 쪽에 이런 문법을 이용해서 파싱을 구현했더니 훨씬 성능이 좋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파서가 스탠퍼드 파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NLTK에서 파서 실제 실습해봤을 텐데요. 스탠퍼드 파서. 스탠퍼드 파서가 PCFG로 구현된 파서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파싱 연구의 좀 앞단계 부분에서 했던 그런 연구 방법이었어요. 즉, 초기, 중기 정도까지는 파서를 구현할 때 PSG 또는 컨텍스트 프리그래머 뭐 같다고 그랬죠. 그 PSG 기반의 파서를 구현을 했었는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PSG 기반의 파서보다 디펜던시 그래머를 이용한 파서를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 디펜던시 그래머를 이용해서 구현한 파서를 디펜던시 파서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의존 파싱, 의존 문법, 의존 파싱. 근데 이제 이 의존 문법, 의존 파싱으로 이 파싱 구현 방법론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면 초기에는 주로 이제 영어권 중심으로 영어 중심으로 파서 개발을 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아무리 성능을 높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성능을 높이려면 어떤 문법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느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뭐 GPSG, LFG, HPSG, 뭐 캐티고리 그래머, 링크 그래머, 워드 그래머 이런 다양한 문법 기술 방법이 등장을 했던 거고, 그것보다 실제 구현을 해보니까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같은 PCFG 기반으로 확률 정보를 이용했더니 파서의 정확도가 그 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다, 뭐 이런 거였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파서에 대한 정확도가 웬만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 번역에 사용하기도 하고,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런 데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영어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면 기계 번역기를 만들든 기계 이해 시스템을 만들든 챗봇을 만들든 다양한 작업을 할 때 태거하고 파서는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태거 파서의 정확도, 즉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실용적인 시스템을 할 만큼 그런 수준에 올라왔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영어권 사람들, 미국 쪽이죠.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에만 집중해서 파서를 개발하다가 웬만큼 연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시야를 돌리는 게 중국어 파서라든지 한국어, 일본어 파서라든지 이제 유럽에서도 핀란드어는 한국어랑 좀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유사한 라틴계, 영어, 불어, 독일어 이쪽들은 비슷하잖아요. 이쪽 유사한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가 아니라 좀 언어 자체가 신텍스 구조가 많이 다른 핀란드어라든지 한중일 이런 언어에 대한 파서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영어권 중심으로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 걔네들은 그 언어의 특징이 configurational language라고 해요. configurational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많이 배웠으니까 명사구, 동사구 이런 것들이 또 전치사구 이런 것들이 컨피규레이션, 이 틀이 잘 갖춰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인도 유럽편 랭귀지들은 이 어순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어순을 꼭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치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구가 오고 이렇게 서브트리가 고정된 형태의 언어라는 거죠. 또 이제
configurational language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어 경우에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핀란드도 조금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partially free word order, 그러니까 어순, word order가 free, 자유로운데 완전히 자유롭진 않거든요. 우리말도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키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 어순이 자유로운 이런 언어들을 non-configurational language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그 구구조 문법을 중심으로 파서를 개발했는데 문법을 기술하고 파서를 개발했는데 그런 형태를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적용해서 파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 그래머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디펜던시 그래머는 그러면 이제 언어 랭귀지 인디펜던트한 언어 독립적인 그런 문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전에 구구조 문법 스타일은 언어 의존적, 즉 configurational language에 적합한 그런 문법 기술 방법이었고, 이제 디펜던스 그래머는 언어의 뭐 구조나 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독립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 구구조란다. 의존 문법은 그러면 예전에 구구조 문법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지금 이건 부구조 형태네요. 부구조 형태가 아니네요. 구구조 형태는 이 왼쪽에서 봤던 이런 형태가 구구조 형태의 파스트리고요. 이것은 디펜던시 구조를 표현한 거예요. 디펜던시 구조는 뭐냐면 이 지금 사실 트리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트리가 아니거든요. 모양이 트리지만 이 우측 이게 이제 구구조 문법 형태로 그렇게 분석한 파스트리고요. 파스트리인데 또 설명 잘못했네. 네, 이 왼쪽이 구구조 형태고요. 여기는 디펜던시 관계를, 즉 의존 관계를 마치 그림만 파스트리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의존 관계는 뭐냐면 임의의 두 단어 간의 관계를 지배 의존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the difference, 더의 지배수가 difference라는 거죠. difference, understand difference 이렇게 더하고 difference 관계, understand하고 difference 관계, to하고 understand 관계, trying하고 to의 관계, 또 a하고 trying 관계, a하고 we 관계 이렇게 구구조 문법에서는 여러 단어, 한 개 이상의 여러 단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in the park 이렇게 여러 단어에 대해서 구조를 분석했는 데 비해서 이 디펜던스 그래머는 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각 단어에 대해서 지배소를 구하는, 즉 두 단어 간의 릴레이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파싱의 문제로 정의를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다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지배 의존 관계, 릴레이션 관계, 릴레이션 타입을 파악하는 문제로 파싱 문제를 정의한 것이 의존 문법이다라는 거죠.